생각보다 접근성 어렵죠. 매장. 그 채팅창에서 전체에다가 채팅 남겨주세요. 프라이빗 말고. 좋은 정보 모아두기랑 프로젝트 정리용. 그쵸, 용도는 쓰기 나름이지, 정말. 화면 보이시죠?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노션 페이지고요. 저는 뭐 노션으로 모든 기록을 정리하진 않는데 그래도 노션으로 정리하면 좋은 자료들은 좀 이쪽에 모아두려고 해요. 제가 본진이 워크플로우이다 보니까 좀 텍스트 위주는 워크플로우에 좀 많이 저장이 돼 있고 노션 같은 경우에는 좀 표나 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는 거. 엑셀로는 좀 엑셀은 좀 무겁고 좀 더 가벼운 자료들 위주로 많이 담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비투스 다 아시다시피 아비투스 자본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 문제는 이렇게 이런 템플릿들 되게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 특히 진짜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펀딩한다고 템플릿 이런 거만 엄청 뜨는데 막 관심사가 제가 그쪽이라 또 많이 뜨는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런 템플릿들이 좀 함정이 되게 보면 좋은데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약간 먼저 만다라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봐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이폰 iOS에 있는 프리폼이라는 무료 툴이 있거든요. 올해 아마 출시했을 것 같은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때 처음 출시한 스케치 툴 이런 건데 거기다가 만다라트를 제작해서 이렇게 목표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계획 세우면 한눈에 보이는 게 장점이긴 한데 좀 추적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어디다 적어두시고 그거 보면서 챙기기도 하지만 또 바쁘면 놓쳤다가 연말에 이제 아 맞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보는 건 좋지만 좀 추적은 어디다 할까. 근데 워크플로우나 좀 다른 툴들은 잘 안 맞고 노준도 사실 그렇게 맞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차트가 나오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특강도 열었는데 이렇게 올해 목표들을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다트를 짰고 이거를 기반으로 노션에 이제 콘텐츠들이 쌓여 있어요. 다시 노션으로 가면 그래서 프롬 투데이라고 제가 새롭게 런칭한 약간 그 생관생에서 체감 행복 기록에서 힌트를 얻은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제 알람이 오는데 그걸 기록하면 이런 식으로 수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스트레스, 커피 이런 걸 차트로 좀 표시를 해서 한 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알콜 또 프롬투데이 얼마나 했는지
또 미라클 모닝 주, 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근데 매일 보진 않아요. 한 번씩 뭔가 주간 세모 네모나 월간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가끔 일하기 전 정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지 매일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설문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설문도 모르시는 분 계실 테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데이를 누르면 이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내용들이. 근데 제가 좀 정리를 위해서 자주 보는 거, 신경 써야 될 것만 이렇게 좀 추렸고, 이 데이터가 위에 차트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거를 뭔가 기간을 바꾸는 거 아니면 잘 건들진 않죠. 보통 주간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쭉 기록됐죠, 지금. 제가 속성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 좀 자세히 볼 뿐이지, 그,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 쓰는 애들은 아니라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투데이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뭐 회고 같은 거, 제가 블로그에 글 쓴 건데, 약간 비주기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챗 GPT 한테 한번 때려봤어요. 이 내용들 전부 다. 때려박아서 이거 어떻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뭐 일기 속에서 담긴 생각들과 성찰이 인상적이다. 뭐 퇴사 후에 프리랜서랑 개인 사업 병행하면서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러 회사 거쳐가며 여러 경험을 가치로 엮어내고 만족감을 주는 것 같다. 정말 제가 딱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리는 되게 잘하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 데이터를 챗GPT에 넣어가지고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노션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챗GPT에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에 11번 썼고 23년 5번 썼네요. 그래서 얼마 썼는지 이런 수치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요즘 좀 드는 생각이 내가 쓰는 글들 다 모아놔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GPT한테 때려박아서 좀 걔가 분석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어떤 주제로 많이 쓰는지 그런 거를 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이 가끔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야, 너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낯선 경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남이 보는 나는 좀 뭔가 이런 면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르고. 그래서 그 괴리를 파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하 방어 기제랑 이제 강점 이런 것들도 PDF로 넣어놔서 물론 원드라이브에도 있긴 한데 가끔 급할 때 노션에서 그냥 바로 꺼내 봅니다. PDF 자체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심리자본은 제가 아까 만다라트 보여드릴 때 그 목표에 있는 거랑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또 저 말고 프롬프트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것도 이렇게 밑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핵심은 약간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랑 저축, 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야를 좀 많이 나눴고 얘네가 좀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배당 내역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간에도 자주 제가 올리지만 월가 그 연도별로 원화, 달러, 엔화 이런 식으로 좀 배당 받은 거 표시해 놓고 국내 배당도 주, 월, 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 받았는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옮겨가면서 보게 좀 하고 그래서 주간을 쓸 때는 이거 캡처하고 월간 쓸 때 이거 캡처하고 나중에 연간 할 때는 이거를 좀 정리하거나 차트를 인증하겠죠. 그래서 국내랑 그 해외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대신 엔화는 제가 투자가 많지는 않아서 주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현황 같은 거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정리를 합니다. 그 더모아 카드 여기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채팅으로 남기셔도 좋아요. 더모아 포인트도 이렇게 얼마나 받았나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메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데이터 긁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그 적립 사용액이랑 적립금, 피킹률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좀 참고용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얼마 사용했고 포인트 얼마 적립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피킹률 몇 프로고 그래서 더 모아 포인트 얼마 쌓였는지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스노우볼 프로젝트는 저한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적금 들고 있는 내역인데 뭐 납입 예정이랑 납입 완료랑 월별 만기 금액이랑 연간 만기 금액이랑 이런 거를 좀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여기다가만 적어두면 제가 깜빡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노션 캘린더에다가 그 연동을 해놔서 아이폰에서 바로 보이게 해요. 그래서 딱 날짜가 뜨거든요. 그 날짜가 되면. 그러면 제가 납입하면 체크를 하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캘린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캘린더 보이죠? 그래서 언제 뭐가 들어간지 PC로는 잘 보진 않고요. 모바일에서 위젯으로 해놔가지고 그 날짜 되면 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17일 전 거는 아무것도 없죠. 다 납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뜨고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달로 넘어가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서 이거는 좀 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엑셀로 해봤는데 보기 힘들더라고. PC로만 보기엔 좀 나중에 정리하긴 좋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노선으로 만들었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경제가 이렇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2024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본들이 많잖아요. 정리한 게. 근데 모든 걸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시기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두 번씩만 관리할 수도 있고 다 성격이 다를 텐데 저는 좀 2024년에 관리해야 될 애들은 이렇게 다 링크 걸어가지고 아까 자본마다 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션일 수도 있고요.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쪽에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차를 보면 심리자본에는 프롬 투데이, 경제자본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당이나 저축이나 지출 현황. 지출은 지금 노션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외부 툴에서 가져온 거고요. 문화자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문화자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사이드바 링크? 요거요, 요거? 요거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 옛날에는 제목을 만들면 목차를 만들어서 위에다 띄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단점이 너무 길어지고 또 위로 가야 볼 수 있는 단점이 좀 있었죠. 내용이 길수록 자꾸 위로 갔다가 가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노션에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옆에 떠가지고 그냥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이 기능은 우측에 이제 목차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프롬 투데이 했던 거 방금 9시에도 알람이 왔는데 입력하라고. 그래서 뭐 어떤 제가 한 주 동안 기분이 어떤지, 스트레스가 어떤지,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간도 보이고요. 주간, 주간 이렇게도 보이고 여기서 월간으로 가면 보시면 분석을 목차에 해당될 수록 설정하면 다를까요? 목차를 켜도 아무것도 안 떠.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심리자본 같은 제목만 떠요. 제목만. 제목이나 제목 도굴. 여기서 제목 1, 2, 3이나 제목 토글이라고 있어요. 제목 토글. 얘네만 뜹니다.
이 블록들을 만들어야 옆에 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 기분은 거의 비슷하죠. 물론 좀 주간으로나 일간으로 봤을 때는 좀 들쑥날쑥하지만 기분은 거의 완만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보면 제가 초반에는 좀 심했다가 좀 완만해졌다가 다시 요즘 올라가고 있죠. 커피도 마찬가지로 거의 스트레스랑 동일하고 이걸 좀 분석해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가 많이 마신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약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하기도 되게 좋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노션에 들어와서 일일이 입력하기 너무 귀찮고 또 다이어리에다 쓰는 것도 적긴 좋지만 이런 통계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서 막 한 달, 두 달치 모아가지고 통계를 또 내야 되고 엑셀에다가. 근데 확실히 이번에 제가 한 4월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프롬프트데이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그 설문조사에 답변하듯이 그냥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렇게 입력을 좀 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데이터도 자동화되고. 그래서 이건 아마 잘 놓치지도 않고 바빠도 입력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미라클 모닝을 일주일에 5번 중에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알콜은 이번 달에 몇 번 섭취했고, 이번 주에 몇 번 섭취했는지 이런 거 나오고요. 오늘 월요일이라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끝나고 좀 이따 입력하면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경제자본에서도 아까 배당 같은 거 이렇게 월간이나 연간 해서 이렇게 제가 캡처하기 딱 좋게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 차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잠금 해제하고 다른 힘으로 차트 저장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지금 해서 붙여넣어 보면 되게 깔끔해요. 딱 블로그에 쓰기 좋게 딱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트가 좀 생기면 기능이 곧 생길 텐데 그게 생기시면 인증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인증하셔도 되게 깔끔해요. 또 캡처하고 이러면 좀 지저분하고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노션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으로 이렇게 캡처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훨씬 깔끔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렇게 좀 자세한 내역 토탈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을 때 평소에는 보진 않거든요. 입력할 때만 그냥 켜놓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켜놔서 한국, 미국, 일본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또 안 보면 접고 데이터가 좀 많거나 잘 안 보는 애들 이렇게 토글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차트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차트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뭘 표시할 건지 정렬을 기존이랑 신규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 슬라이스 의미로 뭘로 할 건지 색상은 어떤 거 쓸 건지 스타일은 뭐 높이 이 크기 얼마나 정할 건지 이 중앙에 48만이라고 떠 있는 이거를 표시할 건지 범례 2024년 8월 이거를 표시할 건지 데이터 레벨은 여러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구분해 주는 걸 넣을 건지 해서 되게 많은데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 세팅 한번 해놓으면 복사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도 이거는 노션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쓰는 데이터베이스 툴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거라 좀 로딩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접어두고요. 이것도 제가 가계부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거기에 차트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축률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 놨고 8월 되고 9월 되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쓴 툴이 노션에도 연동이 이렇게 돼서 인베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노션이라고 착각해요. 적금도 마찬가지로
만기되는 게 뭔지, 곧 또 납입 예정이 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번 달에, 9월에 만기 얼마 되는구나. 또 세후 이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놔서 만기 얼마인지, 세후 이자 얼마인지, 세전 이자 얼마인지 그런 거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클 수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뭐 세전, 세후 이거 다 뽑을 필요는 없고 세후만 보면 돼서. 근데 나중에 혹시나 뭐 금융종합과세 이런 거 맞으시는 분들은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세전이자 같은 거, 배당 같은 거 좀 꼼꼼하게 계산해야겠죠. 납입 예정은 매달 툴 작성하시는 걸까요? 이 밑에 있는 거요? 그 적금 들면 다 만들어놔요. 만약에 제가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아니, MG 적금 안함 이거 1년짜리 들었다 그러면 엑셀로 다 만들어가지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거 해서 금액, 납입 금액 다 해놔서 날짜도 엑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복사해서 그냥 그 날짜에 납입하면 납입 완료해서 사라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회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는 거 있죠. 얘네가 상위 항목이고 지금 상품명으로 떠 있는 애들이 하위 항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MG 더 뱅킹 적금 안함 여기에는 12개 하위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팅을 좀 이건 좀 어려워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없나? 이건 좀 이따 잠깐 새로 해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그 지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른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도 가계부 작성하면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지출 현황도 얼마 썼는지 8월 거만 보이게 아까 위에 거요? 맞아요. 지금 필터 걸어가지고 8월 거만 보이게 해놨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다음 한 달? 아니면 이번 달? 이 정도만 좀 켜놔요. 지금 8월에 많아가지고 그냥 8월만 켜놨는데 아니요 필터는 상대적으로 해놔가지고 이번 월로 해놔서 9월 되면 9월 되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번 월을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납입 완료가 되지 않았고 납입 금액이 0원 이상인 거 해서 빠져나갈 틈은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출 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얼마 썼는지 밑에 세부 내역 이런 거 해놨고요. 만약에 제가 비정기 궁금하다 그러면 비정기, 정기 궁금하다 그러면 정기 해가지고 이것도 자동화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더모어 포인트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자본이었고요. 되게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주로 관리하는 것들이라서 여기서 또 빠지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근데 여기서 빠져봤자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로 보는 뷰 그런 것들을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또 빼고 또 만약에 지금 2024년인데 2025년 되면 또 제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25년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재편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매년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리고 2024년에는 지금 계속 날짜가 따라오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2025년이 되면 24년으로 고정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들어와서 그것만 딱 보면 될 거고 안 그러면 매번 막 작년으로 바꿨다가 올해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페이지마다 만들어주면 되게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데이터베이스 노션 쓸 때, 물론 데이터 많이 나오면 좀 로딩이 걸리긴 하는데, 필터를 한다는 건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좀 잘하면 그래도 덜해요. 아까 제가 뭐, 월별 만기 금액 이런 게 지금 12개 숨겨놨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게 다 펼쳐져 있으면 로딩이 좀 심할 텐데,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2개밖에 안 뜨는 거죠. 그리고 문화자본 같은 경우도 독서 모임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브라우트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3월에 정말 바빴는데 거의 매주 하느라 괴로웠는데 그때 5번이나 했네요. 7월에도 4번 했고요. 지금 8월에도 3번. 아직 안티프레질이랑 남았죠.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있고요. 타입은 제가 어떤 장르를 주로 읽는지 거의 편향돼 있죠. 경제에 몰빵돼 있고. 근데 경영서랑 경제가 좀 섞여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돈 관련된 책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영서가 좀 많습니다. 막 코끼리와 벼룩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뭐 자기계발 모임답게 이쪽이 많고 인문 소설 정치사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타입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온오프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만든 속성에 따라서 좀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책들 2024년만 필터 걸어놨고요. 지금 2024년을 안 걸어놨네요. 날짜를 그냥 걸어놨네요. 아마 9월인가 10월에 책이 있어서 제가 날짜를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꾸겠죠. 올해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책이 뭐뭐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월간이랑 주간 같은 것도 지금 월간 발행 7달 했고 주간은 32주차까지 했고 이제 5달 남았고 월간은 주간은 20개만 발행하면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이 같은 거 좀 볼 때 여행도 올해 옛날에 갔다 왔던 거 다 숨겨져 있고요. 올해 가는 것들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걸 좀 저장해 놓고요. 근데 안에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따로 여행을 노션으로 관리하진 않아서 일단 리스트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좀 노션으로 템플릿 만들어서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올해 봤던 것들 이번 주로 돼 있네. 그래서 올해 봤던 영화들 눌러보면 뭐 평점이나 이런 거 다 저장돼 있고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2024 자본에서 되게 많은 페이지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것들을 페이지를 모아둔다고 해서 그거를 깔끔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홈처럼 자료가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만든 것처럼 2024 페이지 만들어서 DB랑 여러 가지 좀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더 자료가 한눈에 잘 보이죠. 실제로 여기서 잘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자본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 문화에서 아까 여기 없나? 없으면 검색. 여기 있네요. 월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자본 글쓰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미지 맞추고 이번 연도 정렬이 좀 이상하네요. 정렬 시작일 됐다. 아직 입력하지 않는 5달 남아있고 이렇게 월간 세모 네모 해가지고 링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발행 완료되게 해놨어요. 이건 자동화를 좀 쓴 건데
자동화 만들면 조건에다가 URL이 시작값이 만약에 https 블로그 네이버.com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네이버 세모네모로 시작하는 거랑 petas.kr로 발행되는 거 있으면 발행 완료로 바꿔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네, 완료가 되죠. 근데 만약에 tstory.com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조건값을 걸어놔서 좀 귀찮은 거를 좀 빼놨어요. 그리고 종료일도 수식 걸어가지고 시작일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좀 귀찮은 것들은 반복해야 되는 애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좀 해놔서 그냥 빨리빨리 입력하게 다 해놓으니까 훨씬 빨라져요. 처음에는 좀 이게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어차피 거의 반복이거든요. 거기서 거기 똑같거든요, 자료가. 다 표로 만들고 다 이미지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런 기술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중에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은 이렇고 주간도 저 테이블에 입력된 이미지로 위에 갤러리 불러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밑에 있는 표랑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애예요. 지금 제목을 표시 안 해놔서 그런데 이렇게 주간 세부 네모 지금 바로가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링크 복사해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타입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방금 이미지 여기다 이미지를 넣으면 위에 그냥 뜹니다 바로. 맞아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눈에 올해 어떤 걸 발행했는지 그냥 이미지만 보는 거고 아래는 제가 실제로 발행하고 나면 입력해가지고 이미지 넣는 그거죠.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아까 차트랑 표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같은 DB를 씁니다. 근데 대신 이 뭐냐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숨기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본에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원본도 사실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다 원래 이렇게 전 숨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연관성을 좀 알려고 할 때만 그냥 한 번씩 여기서 보고 아 어떤 거였구나 이런 거 좀 보고 평소에는 DB 제목을 좀 숨기는 편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막 엉켜요. 그래서 브런치에 쓴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아니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에 연결되는 건 한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네.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베이스 따로 만드시나요? 프로젝트별로 나눕니다. 한 번에 만들기에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하진 않아요. 옛날에 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숫자가 측정 단위고 어떤 애들은 또 상태값이 측정 단위고 막 어떤 애들은 URL이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복잡해져서 그냥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다 나눕니다. 그리고 2024에서 그냥 조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한 프로젝트 안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저는 좀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도 이제 작년부터 좀 썼던 글들 모아놔서 아까 제가 프롬투데이 챗GPT 박았다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은 안 해놨는데 나중에 제가 쓴 거를 좀 다 모아놔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한번 던져볼까. 그래서 걔가 어떤 말을 해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걔가 던져준 메시지에 따라 좀 그런 글들만 써야겠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별, 분류별 이렇게 나눠서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다라트로 자본을 다 목표를 잡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목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다 넣고 그거를 2024로 조합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션으로 좀 활용하는 목표 관리법, 목표 측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가 나오기 전에는 좀 그냥 DB로만 해야 돼서 답답한 측면이 있었는데 차트가 나오니까 확실히 파워풀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본 페이지가 2025 이렇게 연간으로 정리되나요? 내년 되면요? 내년 되면 새로 페이지 하나 만들겠죠. 노션 첫 화면이 궁금? 저는 첫 화면이랄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홈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이게 기존에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뭔가 관련 있는 애들끼리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쓰는 것만 쓰고 만약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카테고리에만 자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만 즐겨찾기 해서 그냥 항상 그렇게 들어가지 얘네를 다 골고루 관리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맨날 왔다 갔다 들어가면서 입력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게 좀 있어서 갈증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아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좀 하니까 그래도 계속 데이터 제가 챙기는 거 그런 것들 뺐다 넣었다 하면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자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른 툴에 있는 함수 같은 것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 표도 제가 아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어로 돼 있어가 좀 답답해서 지금 한글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거 좀 다 만들어서 막힐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DB를 계속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자동화하고 있는 메이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작업할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모임도 사실 디전 그릴 때 여기서 관리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뭔가. 그래서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2025 되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자본은 계속 쌓이거든요. 연도로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만 다시 조합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각각의 홈이죠. 메인 홈. 심리자본 홈, 경제자본 홈, 그쵸. 신체자본 홈. 아직 사업은 저 원드라이브 쪽에다가 해놔가지고 쓰진 않는데 나중에 사업 관련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데 해놓겠죠. 현동님 같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이루가 일로 들어가고 좀 이제 개인에 대한 자료가 많이 쌓인다고 하시면 이런 나머지 영역에 쌓이는 거겠죠. 아니면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그 특정 자본 하나 만들어서 기타여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주로 하는 부업일 수도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런 특정을 만들어서 8개를 채워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걸 한번 답변해 볼게요. 테디가 질문했는데 없습니다. 그럼 왜 낸 거야? 남경님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 딱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보여드린 것 같아요. 딱 그 비주얼? 그러니까 캘린더로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들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뭐냐 인터넷이 생기면서 정보들이 조합이 됐거든요. 왜냐면 링크 같은 걸로 텍스트 링크 같은 걸로 하이퍼링크 이런 걸로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 위키 잘못 들어갔다가 분명히 나는 어떤 정보 보려고 들어갔다가 우주의 탄생 이런 거 보고 있고 보이저우는 지금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나 이런 거 보다가 막 새벽에 잠들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 보다가 관심 있는 거 누르면 또 그 페이지가 있고 또 누르다 보면 또 더 깊숙한 세계로 가고 있고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막 정보들이 계속 관심 있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생기는 혁신이었는데
노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엑셀이나 다른 메모장 이런 걸로 관리하던 분들이 나름 잘 관리하셨는데 답답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비주얼라이징 이런 게 좀 잘 되게 표시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회사 같은 데서도 요즘에 노션을 많이 쓰는데 정말 쓰는 숙련도에 따라서 그냥 메모장처럼 쓰시는 분도 있고요. 회의를 해도 그냥 맨날 그냥 쌓인 한 페이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2024-0812, 2024-0813 이렇게 해서 맨날 쌓는 분도 계시고요. 메모장처럼. 이런 분들 나중에 안 써요. 메모장이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쓸 거면. 근데 어떤 분들은 DB 만들어가지고 각 팀마다 다 분산해놔서 딱 원하는 것만 보이게 해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템플릿이나 어떤 툴 자체보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나님이 질문해 주신 게 속성에서 하이 항목, 하이 작업? 서브 태스크와 태스크로 만드는 거의 차이점? 만다라트 페이지는 자본으로 가는 바로가기가 있는 홈이고, 연도 페이지는 자본들의 올해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필터해 놓은 페이지일까요? 요거는 일단 이 2024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DB예요. 갤러리 DB가 하나 있는 그냥 페이지예요. 그래서 2024 들어가면 아까 그 자본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들 있죠. 그 페이지들에 또 DB가 있어요. DB들을 링크 걸어 놓은 거예요, 다. 근데 타입들이 레이아웃이 원래 6가지였는데 그 뷰 방식이 6가지였는데 노션이 이번에 차트가 추가되면서 7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방식 중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표랑 타임라인 차트 이걸 많이 쓰는데 갤러리랑 얘네들 중에 데이터에 따라서 맞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은 차트가 당연히 적합할 거고요. 그래서 차트로 표시를 한 거고 아까 뭐 배당 내역 이런 것들은 표가 적당하기 때문에 표로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 각 성격에 따라서 다 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볼 프로젝트는 한 달에 얼마나 됐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프로젝트로 해놓은 거예요. 타임라인으로. 그래서 모바일에서 볼 때는 캘린더로 보죠. 성격에 맞춰서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나님이 질문하셨던 게 서브 태스크와 태스크로 만드는 거의 차이점? 여기서 이나님 질문해 주신 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속성에서 페이지? 그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더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DB 링크를 어디에 입력하는지 모르겠네요. DB 링크? 파랑이님 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심 욕심 나죠. 근데 이게 좀 장벽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배우는 건 배우는 건 어차피 시간 싸움이고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배운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존 DB가 있고 새로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하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오늘 특강이 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치고 참석 완료, 미참석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차트로 만든다고 하면 보기 링크 복사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만들어서 차트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같은 DB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는 뜻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방금 보기 링크 복사해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링크가 복사가 되거든요. 이거를 붙여 넣으면 멘션 URL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맨 위에 거 이걸 하시면 똑같은 게 나오죠. 특강 대신 밑에 거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거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예요. 차트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태그 없으면 거슬리잖아요. 그럼 필터 걸어서 아이고 이거 말고 0값 생략 이렇게 해서 미참석 10명 중에 미참석이 4명이고 참석이 6명 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넛으로 만들어서 참석 완료 6명, 미참석 4명.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11번째로 만들었다. 미참석 12번째로 만들었다. 참석 밑에 알아서 드러나죠.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뭐 13, 참석 완료. 이렇게 다 자동으로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방금 여기 있는 거는 자본에 있는 DB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2024에 있는 DB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는 항상 자본에 입력하고 DB는 그 2024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페랑이님 이해되셨나요? 네, 한눈에. 옆으로 탭은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날짜 같은 거, 날짜 주기 아니면 같은 레이아웃을 쓰는데 타입 같은 거 있죠. 아까 독서 메인 보면 월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하기엔 좋은데 아예 성격이 다른 애들 있죠. 표, 차트, 보드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분리해서 쓴다 하면 방금처럼 아예 둘이 다른 페이지에 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면 저는 차트는 보통 펼쳐놓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렇게 접어둡니다. 특강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할 때만 펼쳐놔요. 이게 아까 주간 세모 네모 같은 것도 보면 위에가 갤러리 있고 밑에가 표 있고 작업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이 작업 사용 방법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해놨어요. 이런 상위 작업이 있고 하위 작업이 있으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표에서 설정을 보면 하위 항목을 킬 수 있어요. 너무 빠르죠. 이 표 속성을 보면 사용자 지정에 뭐 종속성을 킬 거냐 작업을 킬 거냐 뭐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하위 항목이니까 하위 항목을 추가를 하면
일단 추가하기 전에 보면 그냥 이름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근데 하이 항목을 키면 이렇게 꺽쇠가 생겨요. 화살표가. 그래서 1-1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사실 프로젝트랑 작업이 있는데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대한 할 일이라면 작업은 단기 할 일이에요. 그러면 작업은 프로젝트에 종속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보통 분리를 해놓는데 작업에서도 보면 그 약간 프로젝트 같은 작업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업 그룹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 대분류 작업, 소분류 작업 이런 식으로 좀 엮인 애들 있을 때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놔서 평소에는 접어두고 좀 필요할 때 펼쳐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작업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날짜 같은 거 만약에 해놨으면 이 날짜 말고 수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작업 그룹엔 날짜가 필요 없고 일단 작업 그룹 말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 날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 항목에서 하이 항목 퍼스트 하이 항목 태그 퍼스트 네. 지금 바로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말로 설명드리면 이 날짜가 되게 많은데 하이 항목에 여기서 가장 빠른 날짜와 가장 늦은 날짜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수식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작업 중에 최근에 해야 될 게 뭐지? 가장 늦게 해도 되는 게 뭐지?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수식이 엄청 많은데 이 이나님이 말씀해 주신 작업이랑 프로젝트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되게 이런 거 좀 고난이도긴 한데 잘 사용하시면 정말 프로젝트 관리하는 PM 같은 거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코딩 같은 느낌이 좀 나서 확실히 좀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데가 정말 좋죠. 속성이 어디 있더라? 저도 되게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개월수인가? 개월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개월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이 항목에서 납입일 시작일과 납입일 종료일을 지정해서 범위를 만들어서 표시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좀 고난이도로 가시면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제일 위에 상위 항목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하고 아래 상위 항목들 작업을 해서 관리하면 될까요? 아,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추천하지 않냐면 노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는데 그걸 한번 불러보면 이 템플릿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이거를 잠깐 넣어볼게요. 이러면
프로젝트랑 작업이 생기거든요. 그냥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가 4개잖아요. 새 웹사이트 디자인, 프로덕트 론칭, 사용자 리서치, 마케팅 캠페인. 근데 이 위에서 보면 그룹화를 프로젝트로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똑같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작업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작업은 작업에서 관리하는데 약간 관점이 그렇잖아요.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좀 보는 관점이고 작업은 실제 실무자들이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인데 여러 명이잖아요, 작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든 작업이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예요, 전부 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벤인데 마틴이랑 뭐 이름을 어렵네. 아무튼 얘 아민 거를 보기 싫어요. 근데 지울 수 없어. 왜냐면 한 식구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 그럼 그럴 때 약간 링크 복사해서 내 페이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필터를 담당자, 이게 지금 제게 아니라서 안 되네요. 어쨌든 필터를 이 담당자로 걸어서 벤만 걸면 돼. 그러면 내 거밖에 안 보이겠죠. 나머지 사람도 숨겨지고. 근데 없어진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전체 멤버 중에서 내 거만 필터를 걸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전체를 봐야 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보고 또 가끔 작업을 보겠지만 작업도 가끔 봐주고 입력하시는 분들은 그 작업에서 자기 것만 필터링을 걸어서 본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꾸려주고 그럼 본인 것만 집중해서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 일에만 집중하고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또 볼 수 있고 다 관점이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관리자 입맛에 딱 제가 어떤 기업에 컨설팅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첫 마디가 그래요. 여기 대표님한테 보고하는 회사네요. 아니면 직원들 위한 회사네요 하는데 보통 전자예요. 대표님이 자기 보고 싶은 관점대로 만들어 놓고 직원들은 되게 그걸로 일하기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입력해야 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좀 영리한 직원이면 자기 걸로 약간 필터 걸어가지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직원들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랑 작업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나님이 하는 방식이면 약간 여기다가 큰 덩어리 프로젝트를 넣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작업의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그런 거를 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다듬으시면 사용하기 괜찮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복구님, 위즈덤님, 현등님, 백곰님, 테디님, 은희님, 자제로이님. 2024 페이지는 가독성 위한 것이고 로우 데이터는 각 자본 페이지. 네, 맞아요. 로우 데이터는 각 자본 페이지가 원본이고요. 각 자본이 원본이고 2024에서는 보는 것만. 화살표 모양? 2024 페이지에 어떤 화살표 모양 말씀이실까요? 하위 항목? 프로젝트의 학술지 보여주기 화살표? 아까 DB 그거요? DB는 다 제목 숨겨놔서 그래요. 여기서 제목 표시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다 깔끔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콜 아웃에 DB를 넣은 거예요. 이나님은 학술지 1, 2 이런 식이면 그 안에 각 프로젝트 안에 학술지 1 밑에 필요한 작업을 넣고 화의 작업도 맞아요, 이나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만 캘린더로 보면 되죠. 아니면 좀 관리자는 프로젝트만 캘린더로 보고 각 작업자들은 작업 페이지를 캘린더로 봐야죠. 노션표는 가운데 정렬 못하나요? 네, 못합니다. 노션을 엑셀처럼 쓰시면 안 돼요. 네, 정리 안 돼 있어요. 뭐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정렬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들마다. 노션답게 쓰는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노션답게 쓰는 거.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사 기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서만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이. 자꾸 회사에서 노션 쓰자고 하니까 그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퇴근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잘 배우려면 개인이 하는 거랑 좀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많이 노션을 만드는 편이고, 그리고 그게 또 회사에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회사에서 했던 게 개인한테 적용되기도 하고, 안 써주면 적용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추천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까 독서노트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책 이름, 장르,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만드시고, 아니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 만들고, 다 관심 있는 거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좀 DB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관계형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관계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이 지금 관계형으로 맺혀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본 영화들의 타입이나 별점 같은 게 몇 개인지, 어떤 극장에서 많이 봤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광경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갤러리 만드는 건 쉽거든요. 그럼 프로젝트들의 상위 항목이나 페이지는 어떻게 분류가 좋을까요? 프로젝트의 학술지 1, 2가 프로젝트인데 제가 연구라는 자본으로 나누려면 프로젝트들의 상위 항목? 그거 분류는 아마 이나님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계속 바꿉니다, 이게. 지금 좋은 거랑 내일 좋은 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완성하고 됐다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또 생기면 또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저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죠. 뭐 영화뿐만 아니라 여행도 이렇게 다 여행 가시니까 여기 다 좋아하시니까 여행도 다 작성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해요. 어차피 다 똑같아. 영화나 여행이나 독서나 다 그냥 형태만 좀 다를 뿐, 콘텐츠만 다를 뿐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혼자 하면 잘 못하니까 좀 뭔가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면 더 좋겠죠. 은희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테드님이랑 배꼽님이랑 접근 관리 양식 만드는 법 궁금해요. 일단 표부터 만들어 보세요. 고난이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표부터 만들어서 날짜 같은 거 다 넣어보고 그러면 됐다 싶지만 또 나중에 아 이거 불편한데 하면 또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가야지 한 번에 뭔가 딱 완성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이미 실전으로 적용해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해보고 또 막히는 거 있으시거나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난 모르겠다 이러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물론 말로는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전 얘기하지만 적금 DB도 좋고 영화 DB도 좋고 독서 DB도 좋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독서를 많이 하시거나 적금을 많이 드셔야지 의미 있는 거지. 영화 만들어야겠다, 독서 만들어야겠다. 이거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내가 많이 하는 행위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뭔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핵폭, 저 폭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잠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프롬 투데이 원리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지. 그 프롬 투데이가 그 생관생 체감 행복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7월이 어땠지랑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7월이 어땠지는 되게 파악하기 쉬워요. 왜냐면 한 달 지나면 제가 그냥 8월 초에 생각을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대충 그거 보면서 이랬지 적으면 되는데 문제가 1일부터 31일을 적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노션이나 구글 시트로 만든다? 맨날 안 들어가죠. 좀 컴퓨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주 루틴으로 만들면 자주 하겠지만 투두에서 확인했다가 접속해서 입력하고 막 이게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확률이 높고 저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할리로 설문조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링크를 또 그냥 아이폰 자동화 같은 거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누를 것 같은 거예요. 알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로 자동화 만들어서 매일 10시에 울리게 만들었어요. 10시에 자동으로 띄워지게.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아이폰이 잠겨져 있으면 자동화를 실행 못 시키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요, 자꾸. 제가 뭐 딴짓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인터넷 창이 뜨는데 10시에 그냥 핸드폰 꺼놓고 딴짓 하고 있잖아요. 얘가 못 들어요. 저한테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팔리에서 팔리를 그 알림톡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저녁 9시, 10시, 11시에 발송을 해서 입력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안 했으면 10시, 11시에 발송 했으면 그 이후 알람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입력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10시에 와 있죠. 근데 또 9시에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느라 지금 입력을 못 하고 있는데 9시에 입력을 하면 10시에 안 와요. 근데 9시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10시에 또 와요. 또 11시에 안 하면 11시에 또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좀 계속 제가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7개인가? 심리자본에 들어가 보면 프론트데이에 77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놓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자동화하는 거? 근데 요즘엔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냐면 영수증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저장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툴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동화를 좀 해놔서 되게 좀 기록이 알아서 쌓이게 기록하는 거랑 보는 건 정리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되게 잘 하기 위해서 좀 자동화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또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막상 템플릿 같은 거 받아봤자 문제가 영화가 안 쌓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서가 안 쌓이고 적금이 안 쌓이고 이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템플릿을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그냥 돈 날린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넘쳐야 됩니다. 데이터가 넘쳐야 템플릿을 사는 게 의미가 있는데 또 데이터가 넘치잖아요. 본인이 만듭니다. 남의 템플릿으로 만족을 못해요. 다 플래너 쓰실 때 아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들다가 귀찮으니까 안 만드는 거지, 사실. 안 귀찮으면 계속 본인이 만들어서, 아, 월요일에 안 되겠다. 일토해야겠다. 이거 시간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미세 조정하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하려고 그러지. 사실, 오래 안 걸리면 계속 조정하죠. 할리의 기록이 노션으로 바로 입력되는 건가요? 네, 노션으로 바로 입력돼요. 근데 뭐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입력 잘하진 않을 것 같고, 그 입력하기 유도하게 전 알림톡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뭐 탈리로 그냥 항상 들어가서 입력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그 정도만 작업해놔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본 거랑 또 한 몇 달 뒤에 제가 구축한 페이지랑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은 차트는 기능이 좀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머지않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오픈되면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거 좀 힌트 삼아서 본인의 기록 같은 거 좀 만약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나중에 주간 같은 거 쓸 때 그냥 캡처만 하면 돼요. 캡처만. 뭐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팔아먹을 때 캡처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몇 시간 걸리고 막 이렇긴 한데 훨씬 쉬워지죠, 그래도. 모입력하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로 관리하는 것들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드시면 적금 현황 좋죠. 적금 현황도 납입해야 될 게 뭔지, 만기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면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아보고 끝낼까요? 없으시면 하나 정도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백곰님, 테디님, 자지로이님 중에 한 분? 다들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로 한번 적어보시죠. 댓글로. 제로 베이스라 어렵네요.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거 진짜 세 발의 피라. 또 저보다 아이디어 좋으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많이 해서 더 아이디어가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독특한 생각 많으니까. 차트 기능은 아마 바로 적용 못 할 겁니다. 아직 없어서. 나중에 오픈하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엠베서더라 미리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레이아웃 열시면 이게 없을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저 한번 이런 거, 사실 이런 만드는 거 나중에 제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좀 모여서 몇 시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진 하면 이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쌓는 거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거가 쌓여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좀 바꾸기만 하면 금방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작업, 가계부도 꾸준히 쓰시고 플래너도 꾸준히 쓰시고 책도 꾸준히 읽으시고 영화도 꾸준히 보시고 막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아까 제가 오늘의 해고에서 챗GPT가 말해준 것처럼 뭐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챗GPT한테 던지니까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 그 뒤부터는 기록이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효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 효용을 못 느끼면 자꾸 멈추더라고요. 넘어지면 포기하고 다시 달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약간 참고만 하시고 데이터 열심히 쌓는 거. 그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으면 제가 원데이 클래스 오프라인 열어가지고 한번 만드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다들 본인만의 데이터 잘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